평범한 여성이었던 이본느는 최근에 이혼한 후 브라이언이라는 남자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본느는 미해병 출신인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브라이언은 7년간 미해병으로 복무하다가 2011년 제대하여 파나마에서 정착하기를 원했고 이본느도 해변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2011년 9월 그들은 파나마에서 집을 렌트하고 주민들과 잘 어울리며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술집과 클럽에서 공연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 했고 이본느는 수영복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의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본느는 그녀의 언니 미셸에게 파나마에서의 행복한 사진과 일상에 대해서 자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라이언이 현지 레스토랑과 술집에서 일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함께 조깅을 하고 해변에서 수영을 한다는 일상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커플은 점차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본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얼굴에 멍이 든 이본느를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나마에 온 지 2개월쯤 되는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언니 미셸에게 보내던 이메일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파나마의 지인들은 이본느가 갑자기 사라져서 브라이언과의 다툼과 폭행에 지쳐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했던 지역은 겉으로 보기엔 열대 낙원처럼 보였지만 주변은 온통 늪지대였습니다. 미셸은 2주가 넘도록 여동생의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이 맡겨두었던 자신의 트럭을 픽업하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파나마로 떠났던 브라이언이 홀로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본느와는 연락이 두절되면서 미셸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셸은 브라이언에게 이본느는 어디에 있으며 왜 혼자만 미국으로 돌아왔냐며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본느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다툰 뒤 다른 남자를 만나 코스타리카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본느가 미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지 3주 만에 그녀에게 새로운 이메일이 왔습니다. 브라이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고 자신은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어떤 남성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트럭 픽업을 위해 미셸에게 연락했고 의심이 들었던 그녀는 트럭을 가지러 올 때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본느에게서 가족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으며 1월 둘째 주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셸은 그 이메일을 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동생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라이언은 이본느에게서 메일이 왔던 날 방문했으며 트럭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본느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이 지났지만 그녀는 역시 돌아오지 못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이 트럭을 가져간 뒤부터 이본느에게서 오던 이메일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날이 지나자 미셸은 불안했고 여동생의 실종을 확신했습니다. 미셸은 기술 전문가인 사촌에게 부탁해서 이메일의 IP를 추적했습니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브라이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같았으며 브라이언이 미셸에게 트럭 픽업을 위해 보냈던 이메일과 코스타리카에 있다는 이본느의 IP 주소가 같았습니다. 미셸은 그 순간 이본느가 살해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증거를 챙겨서 FBI를 찾아갔습니다. 이본느 실종에 대한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본느의 가족들은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고 대사관은 그녀가 파나마를 떠난 기록도 코스타리카에 입국했다는 기록도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본느의 가족은 살인사건을 많이 다뤘던 유명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파나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녀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본느를 찾기 위해 거미와 뱀이 들끓는 파나마의 정글과 늪지대를 수색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본느를 발견하기를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늪지대에서 그녀를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파나마에서 이본느가 브라이언의 폭행으로 멍과 부상을 입었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사실 브라이언에게는 은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본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며칠 뒤 혼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곧바로 크리스틴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예전에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고 그곳에서 해병으로 근무하던 브라이언과 만나 2010년에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에게 해병대 제대 후 휴식을 위해 파나마로 다녀오겠다고 했으며 크리스틴 또한 이본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FBI 수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브라이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자신의 딸을 돌보거나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브라이언은 수사관들에게 이본느가 코스타리카로 다른 남성과 같이 떠나겠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라이언에게 이본느가 실종된 후 보내진 이메일이 파나마나 코스타리카에서 보내진 것이 아닌 이곳에서 보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ian, I'm just going to kind of lay it out there, man. The IP addresses are not coming back from Costa Rica or Panama. Okay. They're coming back from here. Okay, so. Here? Mm-hmm. Okay, so if she's not hanging out around here, then somebody sent those emails, right? How did those emails get sent? Do you know anybody that would have her email account hacked into her account? No. 이 밖에도 브라이언을 향한 의심과 증거는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라이언의 집에 있던 흰색 바이오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이본느의 노트북과 같은 종류였으며 조사 결과 이본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노트북에서 눈이 멍들고 광대가 부어올라 있는 이본느의 셀카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 묻은 매트리스 처리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이본느의 카드 사용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브라이언이 이본느의 카드로 ATM기를 이용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파나마를 떠나기 전 자신의 마체테를 이웃에게 주었고 그 마체테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는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 그 마체테는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었다고 말하며 소름 끼치는 코멘트를 적어놓았습니다. 실종 2년 만인 2013년 6월 파나마의 늪지대에서 덤불을 청소하던 농부가 군용 배낭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사람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본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등에 2차례 자상이 있었으며 몸이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미 브라이언은 연방요원에게 허위 진술과 기록 위조 혐의로 체포되어 있었는데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봄 이본느의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의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투쟁하던 미셸이 매우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암을 진단받았던 것이었습니다. 2014년 9월 그녀는 암으로 급격하게 쇠약해졌으며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여명으로 법정에 참석하여 결정적인 목격자로서 증언했습니다. Who is Brian Brimmager? The defendant. Do you see him in the courtroom here today? Yes, I do. Would you please point to him and describe where he is seated for the record? He's sitting at the end, khaki outfit, the end. 길고 지쳤던 증언 후에 그녀는 기절하였으며 며칠 후 미셸은 사망하였습니다. 수년간 외교적 법적 논쟁이 있었으나 2015년 파나마 정부는 브라이언의 재판을 미국 영토에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미국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2016년 2월 마체테의 손잡이에서 나온 이본느의 혈흔과 DNA 증거가 밝혀진 후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5년 동안의 거짓말 끝에 마침내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2011년 11월 브라이언은 마체테로 이본느를 살해하여 토막내었고 몇 달 동안 그녀인 척하며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2016년 2월 브라이언은 2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범죄가 지나치게 잔인했기 때문에 연방교도소에서의 26년형을 선고했으며 그가 7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것을 감안하여 최대형인 종신형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그를 지원하고 있고 브라이언이 체포된 이후에 모든 법정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이본느의 유해는 가족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본느가 가장 사랑하던 바다에 그녀를 안치했습니다. 이본느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는 것에 안도하며 이는 수많은 영웅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